자, 이 식을 보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죠? 자, 먼저 첫 번째,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징을 파악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, 바로 이 값은 계속 하나씩 커지고 있고, 이쪽의 값은 계속 하나씩 작아지고 있죠. 오른쪽의 값은. 하지만 그 합은 34로서 계속 일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,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죠.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곱했을 때 왜 이 값들이 점점 280, 285, 288, 289처럼 왜 점점 커질까? 어떠한 특징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예시를 드는 거예요. 자, 예시를 들어봤을 때 그 예시가 조금 더 단순한 예시면 좋겠죠. 예를 들면 1 곱하기 9, 2 곱하기 8, 이렇게 3 곱하기 7처럼 실제로 그 합은 10으로 똑같은데 그 고백값을 알아봤더니 점점 진짜 커지네. 예시를 들어봤더니 이것이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큰 그런 특징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풀이는 완벽한 풀이가 아니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그림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1 곱하기 9라는 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,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9짜리인 이러한 길쭉한 막대기를 하나 그려봅니다. 자, 이 넓이가 바로 9라는 값이죠. 1 곱하기 9. 자, 이번에는 2 곱하기 8을 표현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2 곱하기 8로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러한 사각형이 되겠네요. 자, 이 사각형을 딱 그리고 보니까 당연히 저 가로의 길이는 2고 세로의 길이는 몇이죠? 8이 되겠죠. 자, 8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공통이고요. 자, 여기는 우리가 공통이라고 한번 색채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1 곱하기 1이 돼서 바로 이 넓이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쪽도 역시 길이가 1이죠. 근데 이쪽의 길이는 무엇이에요? 8이죠. 이 넓이는 무려 8이나 됩니다. 그래서 1을 내가 내주고 8을 다시 추가됐으니까 넓이가 7만큼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죠. 결국에는 줄어든 양보다 늘어난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몇 만큼? 7만큼.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.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, 이렇게 정사각형이 됐을 때까지, 자, 정사각형 돼서 얘가 5랑 5가 될 때까지가 계속 그 넓이는 증가하게 됩니다. 자, 그 전 것까지도 한번 그려볼까요? 그 전 거는 당연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요 길이는 4고 여기는 1이고 이쪽의 길이는 몇이죠? 1이고 이쪽의 길이는 5죠. 자, 역시 이 4라는 넓이보다는 이 5라는 넓이가 1만큼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계속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때까지 넓이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. 자, 우리가 교훈으로 정리해보자면 곱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자 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증명해 볼 테니까 아직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이 이후의 영상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A라는 문자로 두고 B라는 문자로 둬볼까요? 근데 지금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A 더하기 B라는 것의 합은
일정하다고 했습니다. 자, k 값을 내가 숫자인데 k는 상수라고 쓰면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 상태에서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자, 넓이라는 건 곱인데요. 바로 한번 넓이라고 s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은 a 곱하기 b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서 보니까 바로 b라는 값은 요 a를 슉 넘기면 k-a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b라는 값 대신에 k-a를 집어 넣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부터는요, a와 b라는 문자가 있었는데 뭐만 있게 되는 거예요? a만 있게 됩니다. 이런 걸 보고 우리가 a에 대한 함수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를 a라는 문자, 여기는 s 넓이라는 함수. 자, 그러므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, 바로 이쪽에는 k가 있고 위로 볼록한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. 자, 넓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이쪽에 있는 음수 쪽은 다 지워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마치 산처럼 볼록한 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는 대칭성에 의해서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? 바로 2분의 k가 됐을 때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이때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죠. 결국에는 a라는 값이 0에서부터 점점 2분의 k가 될 때까지 이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? 넓이는 계속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2분의 k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게 되는 거죠? 네, 바로 a가 2분의 k가 된다는 것은 바로 b도 2분의 k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, 이 말은 두 개의 값이 결국에는 같아질 때가 이 넓이가 가장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자,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특징을 분명히 문제를 보면서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엔 예시를 드는데 그 예시가 조금 더 작은 예시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고, 그런 것들을, 자, 내가 고1이라고 썼는데 고1 과정이지만 이것을 바로 뭐로? 식으로도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물론 이건 고1 과정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